자격증. 네,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자격증 다 준비했을까? 다 딸 순 없고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류 합격률 좀 높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성 취업 면접 전문 조스플라이 재밌는 면접 하나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정말 궁금해하시는 자격증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취업 준비 얼마 안 됐는데 은행, 기업 척척 붙는 친구분들 어떻게 이 많은 자격증 다 준비했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꼭 필요한 것만 전략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직무의 자격증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다룰 업종은요. 비서 업무 지원팀을 좀 준비하실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일단은 업무를 먼저 살펴보면요. 사실 이 업무가 어떤 비서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이 비서 쪽은 아무래도 영어권 손님들과 통화도 있고요. 메일 작성, 영문 작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는 회사의 레벨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700 후반에서 900 초를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조금 하셔야 되고요. 토스, 오픽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 사실 높은 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오픽이 자신 있다, 토스가 자신 있다 이런 높은 점수를 최대한 올려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서는 사실 이제 컴퓨터 업무가 주로 다루기 때문에 문서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커말 2급은 사실 다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커말 1급을 따실 바에는 사실 이제 이게 조금 로펌마다 틀리긴 한데, 아니, 비서마다 틀리긴 한데, 로펌 비서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영어의 실력을 정말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영어 점수를 진짜 900 이상으로 쫙 올려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대기업 비서는 사실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돈과 연관성이 없는 쪽은 없어요. 그래서 세무 회계, 전산 회계, 전산 세무 이런 거를 좀 따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둘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전산 회계가 전산 세무보다는 조금 쉽다고 해요. 그리고 1급, 2급 잘 모르시잖아요. 1급이 더 높은 거고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급 정도만 따놓으셔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있다. 어떤 뭐 세무나 회계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대기업 비서, 저희 조스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서류 합격률 높이고 싶다면 전산 세무나 전산 회계 따시는 거 정말 추천드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 비상경 계열 친구분들은 3시간씩 한 2개월은 준비하셔야지만, 세무, 전산 회계 2급을 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서요. 2달 정도 좀 준비하셔서 서류 합격률 좀 높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좀 다른 게 취약하다. 학점이 좀 낮다. 학교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 자격증, 전산, 세무, 전산, 회계, 요 자격증 2급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금융권 자격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일단 준비하시는 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요. 사실 이제 국가에서 좀 어떤 이제 리서칭 같은 걸 했는데 앞으로 좀 직업이 감소할 직업 베스트 10에 사실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온라인 쪽으로 좀 금융권도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채용 규모가 줄 것 같긴 한데 사실 현재로 따진다면 사실 시중 5대 은행에서 1년에 150, 200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1000명이 넘는 숫자인데 저희 인문계 여자분들이 이 1000명의 TO를 빼고서 사실 이만큼 고액 연봉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 굉장히 여성분들께 좋은 직장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 사실 자격증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를 제가 조스 현직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조스 현직 분들은 금융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를 좀 살펴봤더니 비상경 계열 분들은 사실 금융 상식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경, 태세, 금융 3종 이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이 엄청나게 난이도 있진 않아서 사실은 어디에서 인정을 해주거나 우대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았고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셔야지만 다른 일반 시중은행 필기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경영, 경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토익 550점 같은 여건을 갖춰 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난이도가 그 다음으로 올라가서 필기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일단 공부를 좀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영 상식, 경제 상식 이런 거는 다 읽어보신다고 해요.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경제 경영 필기가 있고 NCS를 또 하기 때문에 은행마다 조금씩 필기 시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 합격했냐 물어보니까 매경 테스트로 기본기 다진 다음에 본인이 가고 싶은 은행의 필기를 좀 준비하다가 은행을 사실 쓰시는 분들은 다 써야 되니까 하나은행에 뜨면 하나은행 필기를 또 서류 붙고 나서 막 하고 또 우리 은행 필기 붙으면 우리 은행 거기 맞춰서 좀 더 하고 근데 기본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해놓고 그 필기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는 AFPK나 투운사 같은 투자운용사가 사실 좋긴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중간 정도 난이도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우대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투운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하고요.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펀드 매니저에 가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 말고 업무팀이 있어요. 공채로 증권사에서. 거기서도 이제 투운사 같은 경우에 있다면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대로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따시는데도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취업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했을 때 매경 테스트로 기본기 다지시고 필기 바로 준비하시고 은행 나오는 거마다 딱딱 집중해서 서류 붙으면 바로 필기 준비, 서류 붙으면 필기 준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증권사까지 난 업무팀까지 커버하고 싶다. 그럼 투운사를 따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간을 보통 이제 아예 비상경계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매경 테스트에 2달 정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AFP나 투운사 완전 그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 잡으셔야지만 토탈 잡으셔야지만 너무 부담 없이 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좀 저희 기업은행 갔던 친구분의 꿀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은행 정말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기업은행은 실제로 인턴을 많이 뽑고요. 인턴에서 50% 정도를 우수 인턴으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 인턴은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아무리 잘 보셔도 필기에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행하시면 우수 인턴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루트가 그래도 가장 좀 좋은 루트, 쉽게 갈 수 있는 루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업은행 넘어가고 싶은 1순위다. 이런 분들은 인턴부터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산점으로 가는 쪽, 필기 준비하는 쪽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농협은 올해부터 또 논술이 있어서 NCS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필기도 하셔야 되고 논술까지.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농협 같은 경우는 NCS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기업 준비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의외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새마을금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비교적 새마을금고가 필기가 이제 새마을금고 인적성만 보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사실 이 인적성에도 수리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좀 금융 상식은 좀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매경 태세를 공부해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필기를 인적성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새마을금고가 좀 특이한 게 지점으로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류 합격은 자소서만 잘 쓰시면 돼요. 자소서만 보거든요. 그런데 필기가 붙고 나서 그다음에 면접 보실 때는 사실 이력서를 다 보세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그 지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금고에서 각각 금고에서 따로따로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FPK가 있다 이러면 이분은 금융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 때 확실하진 않지만 좋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합격생분들 중에서도 금융 자격증이 하나도 없이 새마을금고나 제2금융관 가신 분들도 되게 많지만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면접 때는 이력서에 그런 사항을 다 쓰신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할 때 자격증까지 큰 부담이 되는데요. 사실 자격증은 어느 정도 이제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다 딸 수는 없고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취업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정도 기본만 쌓고 빨리 그쪽 필기를 준비하겠다. 이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탄에서 자격증은요, 사실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항공 쪽이나 이런 쪽에 좀 채용이 많지 않지만 나중에 항공 쪽을 좀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서비스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지금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말 꿀같은 자격증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 딱 생겨났을 때가 가장 따기가 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자격증, 지금 미리미리 쉬울 때 따놓으면 좋은 유망한 자격증, 여자들이 따놓으면 좋을 자격증도 제가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가장 많은 댓글을 바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